안녕하세요, 브리드입니다. 오늘은 VIP 코리아의 전국 정모가 경북 문경에 있어 방문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관전자의 느낌으로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자 보실까요? 네, 여기는 업체 부스 같은데 휠이 되게 잘 전시가 돼 있었어요. 워크사의 메이스터죠. 인기 모델 위주로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휠이 전시가 좀 잘 돼 있는 것들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SSR의 SP1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메이스터하고 되게 비슷한데 강성이 좀 SSR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님이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굽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또 해외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었는데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SSR은 사실 약간 저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인기 모델인 타입C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약간 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타입 RS라는 이런 후기형 버전도 약간 개선돼서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도 잘 부서지는 힐이었어요. 그래서 뭐 SSR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힐들이 요즘에 좀 잘 나오네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타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와이드하게 좀 전시가 되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은 뭐 이제 약간 일본 휠 위주의 이제 VIP 이런 형성들이 많아서 조금 선택의 폭이 조금 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업체에서 전시해 놓은 차량을 보다 보니까 AG 휠이라던가 상당히 고가의 휠이죠. 고가의 휠을 이렇게 끼워 놓은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일반인들은 아직 그렇게 다가가기가 좀 힘든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죠. 요거는 CR2P입니다. 워크 CR2P는 이제 워크 예전에 이제 CR카이의 후속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투피스트 타입으로 저렇게 나온 버전이죠. 님이 이제 있는 타입으로 나온 거죠. 그래도 메이스터 이제 다른 버전인데 요 제 상단에 보이는 메이스터가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업체 차량 같은데 SSR 위에 보이니까 이제 뭐 하나 붙여놨고 그리고 휠도 SSR에 휠을 이렇게 해놨네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랜저 계열들이 VIP를 되게 많이 하죠. 요즘에는 HG로 많이 넘어왔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랜저 TG 라인업에 이렇게 뭐 휠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브레이크도 돼 있네요. 브레이크도 돼 있고 워커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네요. 보니까 SSR의 휠캡 보이고요. 뭐 휀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에어서스가 조금 보편화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옛날보다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이점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이제 브랜드가 많고 고가 라인업들하고 뭐 저가 라인업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가해야 되겠죠. 이것도 BMW에 이거 메이스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네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안쪽에 보면 볼트는 이제 옵션이죠. 보통 원래 볼트 색깔이 금장은 아닌데 금장 볼트를 옵션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BMW의 일본 휠 같은 경우에는 잘 사실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하죠. PCD나 이런 거를 BMW 걸로 맞춰서 이걸 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BMW의 메이스터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 네. 뭐 다른 작업이 되게 돼 있는 건 없는데 일단 업체의 차량이다 보니 이제 약간 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BMW의 모습입니다. 정면. 아우디 A7인 것 같은데 휠이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뭐 이제 오랫동안 카메라가 머무르는 데에는 나름 이제 개인적인 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거나 아니면 좀 새롭다거나 그런 경우에 좀 카메라의 시선이 많이 간 점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나름 느낌이 있는 것처럼 네 괜찮더라고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데 BBS 구형 그 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계속 한번 찍어 본 것 같네요. 일단 업체들이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뭐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더라고요. R35의 모습이죠. 닛산 이제 스카이라인 R34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최신 이제 닛산의 어떻게 보면 슈퍼카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 된 이유는
볼트가 종류가 달라요. 이거 쓰다가 좀 부족했는지 볼트 모양이 다르길래 약간 NG 부분을 조금 제가 잡아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까지 다 캐치해낸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CR2P네요. CR2P에 뭐 옵션 사항으로는 볼트가 약간 금장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차량이 뭐 진짜 뛰어나게 멋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또 저는 또 들진 않네요. 이게 데칼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휠이 차량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 준피티드에 뭐 이 차량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던데 LS인 것 같아요. LS NA 엔진에다가 뭐 이런 경기용 차량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반떼 차량인데 도어 트림하고를 전부 다 분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디오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하면서 한번 봤는데 좀 이해는 안 됐어요. 뒤에 트렁크에다가 커다란 전축만 이렇게 달아놓은 차량인데 제가 뭐가 있나 싶어서 클로즈업을 해서 지금 계속 보는 지금 영상인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사실 전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카오디오가 다 돼 있고 뭐 뭔가 많이 이거저거를 해봤는데 이거는 좀 보면서 좀 뭐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차량이라서, 네, 커다란 뒤에 보니까 커다란 뭐 오디오를 달아놨긴 달아놨던데 소리의 성향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차량이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검정색 계열의 스모그 필름이 되어 있던데, 저는 라이트를 사실 상당히 깨끗한 느낌을 좋아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폰넷은 커스텀 도장이 되어 있고 아큐에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에어 서스펜션 미국 애들이 만드는 그런 파츠들이 나오는 회사인데 디아큐에어라고 하면 어디 건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를 붙여서 한 건지, 뭐 그리고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범퍼가 약간 벤츠 스타일인데 뭔가 이식을 했는지 그렇고요. 프론트도 오버핸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휠도 떡판이라고 여기하죠. 떡판 같은 휠이, 엄청나게 큰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휀다는 이제 오버핸드를 조금 준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모닝이죠. 프론트도 보면 오버핸드가 되어 있고 뒤도 오버핸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악랄하게 생긴 모닝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약간 악동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 BBS 휠이 장착되어 있고, 약간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BBS 요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약간 올드스쿨 휠들이 되게 많이 굴러다니긴 해요. BMW에 휠이 들어가 있죠. 웨즈 모델 같은데 이거 LTX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긴 휠로 기억하는데 VIP 휠을 다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제 독일차에 이렇게 일본 휠이 들어가게 되면 느낌이 약간 새롭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BM이나 벤츠 타시는 분들은 BMW 라인업인 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벤츠 계열이 나오는 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전면부를 봐도 BMW는 차가 일단 멋있어서 뭐 손댈 게 딱히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세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보면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휠이 이제 팬더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옵셋이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휠 프론트 쪽이 뒤쪽에도 완전 잠겨 있어요. 그리고 구형 벤츠인데 요거는 뭐 번호판을 이렇게 당당히 공개를 해 놓으신 거 보니까 뭐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W124라고 되어 있죠. 약간 보라색 컬러, 보라색빛이 나는 컬러 느낌이 나던데, 이렇게 좀 보기 힘든 차들은 사실 한 번씩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BBS 예전 구형 스타일로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선택의 폭이 없는 게 분명히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조금 NG라고 생각해요. 요즘 나오는 이런 커스텀 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조합해서 좀 더 클래식이나 아니면 좀 세련된 느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는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좀 많이 보여서 문화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렉서스 LS죠. 전면부가 되게 멋있는 차입니다. 뭐 아래쪽에 범버가 순정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휠은 또 약간 화석 중에 화석인데 스카라네요. 정전 스카라 같은데
엄청 오래된 휠인데 뭐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되게 일단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요 정도의 느낌만 봐도 저는 되게 자세차가 주는 느낌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 차 자체가 사실 되게 멋있는 차라서 일단 밥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저기 엠블렘 자리에 지금 저렇게 엠블렘이 차라리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던데, 후면부도 느낌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매우 괜찮았던 느낌을 줬던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에쿠스인데 앞에 프론트 범퍼의 형상이 조금 독특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디자인 느낌은 일본의 잡 디자인인가 그 회사가 있어요. 고로 범퍼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잡 디자인은 이게 한국차 범퍼가 없어요. 근데 뭐 잡 디자인이라는 말을 보니까 지나가면서 쓴 것 같던데, 일본 차에 들어가 있는 지금 잡 디자인 범퍼 같은 경우에는 그 먼저 뭐 잡 디자인에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에쿠스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범퍼 형상을 카피를 해서 국내 차량과 맞게끔 개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 범퍼 자체를 이식을 했다든지 그런 종류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렉서스 LS 모습이죠. 뭐 프론트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가운데 센터에 줄만 없었다면 더욱더 깔끔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휠도 역시 VIP답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저는 일단 이렇게 멋있는데, 하하, 브레이크가 안 돼 있는 차량이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제가 카메라가 좀 많이 가는 경우에는 느낌이 있어서 좀 많이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량인데 확실히 저도 참 잘 만든 차라고 생각해요. 제네시스 계열은. 그리고 휠도 금색의 워크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VS. 앞에도 브렘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쓴 느낌이 나죠. 이 정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도 리어 핸더가 오버핸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0Z죠. 요즘엔 차값이 되게 많이 떨어진 차량 중 하나입니다. 프론트가 살벌하게 오버핸더가 되어 있습니다. VX, XX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휠인데, 브레이크는 순정 브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리어 팬더 쪽에, 이 부분이 되게 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제가 이렇게 비추는 이유는, 안에 있는 그릴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신경을 안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그릴도 사실 되게 하이 퀄리티 그릴을 쓰면, 확실히 완성도에 좀 더 추가가 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할 테지만, 기능 흡사 뭐 우주선에 가까울 정도로 오버핸드가 너무 세게 돼 있긴 해요, 보면. 그리고 제네시스의 뒷모습, 뒤쪽 아래쪽에 하단 부분에 저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은 약간 렉서스 신형들 타입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K9도 보이죠. 요 범퍼를 제가 그래서 한번 찍으러 왔어요. FRP로 된 범퍼를 한번 찍으러 왔는데, 범퍼의 형상이나 이런 마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가운데 보면 이런 그릴들이 이제 플라스틱 이제 수제 구멍이라고 하죠. 이런 그릴들을 좀 더 퀄리티 좋은 걸로 바꾼다면 좀 더 퀄리티에 일조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런 그릴 말고 파우더 코팅을 해서 내구성이 확보되는 철 그릴로 교환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K9, 휠이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특이해서라도 한번 담아보고 싶었던 사진입니다. 아가씨도 나오고요. 렉서스의 프론트 모습입니다. 약간 튀죠. 저기 흰색 쪽으로 안개등 쪽 라인업이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튑니다.
오히려 지금 제네시스 쪽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튜닝 나라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차량도 있었는데 체어맨이죠. 체어맨은 파츠나 이런 게 사실 국내에서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약간 외면받은 차량이라서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커스텀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약간 이거 켈베로스 같이 생겼네요. 휠은 프론트하고 리어도 림 폭만 봐도 얼마나 살벌한지 딱 대충 답이 나옵니다. 색깔은 약간 이게 약간 커스텀 색깔인 것 같던데, 약간 좀 애매했어요. 컬러가 흰색도 아닌 것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녹조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욕조에 그 녹조 낀 색깔을 좀 나오는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요 아우디, 요것도 휠을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이게 라디 8인가 뭐 라디 모라는 휠일 것 같은데, 아우디에다가 저렇게 휠을 해놓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용이 비싼 수입차들은 되게 생각보다 외관을 많이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차주분들이 확실히 약간 경각심이 있나 보더라고요. 되게 과한 국산차들이 하는 튜닝보다는 좀 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랜저 HG 금색으로 이렇게 프론트 안개등 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브레이크 쪽에 브렘보라고 스티커겠죠. 저거는 브렘보는 저렇게 생긴 게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리고 크란제라고 스티커도 돼 있고, 이것도 업체 차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QAD라는 게 돼 있는데, 제가 돌면서 처음으로 실내를 오픈한 차량이라서 실내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 탁상 같은 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바람 나오는 것도 있고, 액세서리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해놓은 차량 같더라고요. 에코스인데 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더라고요. 뭐 QAD라고 휠 캡이 되어 있고, 에코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단이죠. 번호판을 보니까 라파라고 되어 있는데, 라파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가진 휠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생소한 휠이었어요. 그래서 휠 사진을 조금씩 찍어보다가 어제 밤에 사무실에 저도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라파라는 휠이 파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근데 뭐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뭐 내용이 잘 없어요. 비싼 휠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라파라고 되어 있는 이 업체차들이 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휠을 종류별로 이렇게 끼워 놓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컬러가 이건 그냥 너무 밋밋하죠. 이런 건 좀 재미가 없네요, 휠이. 그리고 BMW 모델명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BMW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빨간색 휠이 돼 있는데, 이 색상 컬러 매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빨간색 휠이 약간 컬러 매치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요거는 컬러 느낌은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요런 느낌이 오히려 어울리는 휠인 것 같더라고요. 금색, 스포크 부분이 금색이고, 림 타입은 림은 또 금색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차량이 약간 이게 전기차? 뭐 그런 것 같던데 괜찮았어요. 휠에서 주는 느낌이 되게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습니다. BMW, 역시 BMW. 그리고 옆에 약간 시끄러운 차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오디오를 좀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휠은 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로 뭐 눈길은 가지는 않았는데, BMW 프론트가 주는 이 모습이 되게 멋있죠. 그리고 역시 휠은 다 비슷했어요. 라파라는 휠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랩핑인데 약간 지금 동영상으로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을 주는 랩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K5인가요? 요즘에 국산차 이 신형은 솔직히 약간 긴가민가 해요. 브레이크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역시 라파라는 휠이 되어 있습니다. 원 컬러보다는 확실히 스포크가 다른 컬러가 있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니까 여기 에어서스가 보이더라고요. 디스크 로터 위에 에어서스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매직 에어라는 거던데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중국이나 대만 쪽의 회사인 것 같았고요. 트렁크 디자인은 되게 감명 깊었어요. 네, 이 벌브 처리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해외에서 온 느낌이라서 제가 되게 만족하고 오랫동안 본 걸로 기억합니다. 컴포도 두 발로 되어 있고 가운데 탱크를 이렇게 해놨네요. 최대한 수입차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렇게 장착을 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보라색을 가진 요 차가 제가 본 차 중에서는 매우 깔끔한 차였어요. 뒤에 트렁크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하면서 에어탱크의 위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컬러하고 맞춰서 보라색 이렇게 컬러를 맞춘 것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되게 저는 느낌이 좋은 차였어요. 이런 차를 사실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 에어서스 작업해 놓은 거를 조금 괜찮게 봐서 부스 쪽에서 에어탱크나 이런 부품들을 조금 사진 제가 찍어 봤네요. 매직 에어 현장 예약을 하면 이렇게 할인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에어서스가 저도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러면은 약간 응대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손님이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사람에 대한 응대를 안 하는데 판매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슬기를 다 내줘야 이게 판매를 할 수 있을 텐데 판매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깔아놓고 알아서 보세요 하는 느낌이 조금 강했습니다. 제가 아마 에어서스가 필요했다면은 넌지시 먼저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응대나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아까 트렁크가 제가 깔끔하다고 했던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인데요. 렉서스 IS 250이겠네요. 이 신형은 이제 IS 200이라고 이제 터보 버전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과하지 않아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순정 그 자체를 약간 살린 느낌의 이제 프론트 쪽에 카본 립이라던가 이런 거에 사이드에 카본 립을 추가를 해서 느낌을 줬고요. 휠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프론트가 옵셋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들고 그 외에는 진짜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을 정도로 매우 깔끔한 차량이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 이걸 출력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외관적으로 이제 드레스업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제 취향인 차량 중 하나였어요. 트렁크도 깔끔하고 작업이나 이런 거 부분도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어요. 매우 만족했던 차량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만족감이 좋았던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우리 토요타 차량인데요. 되게 이제 구형 차량이죠. 일본 내에서도 VIP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차량이기도 한데 휀더가 거의 살벌합니다. 뒤쪽에 보면 스페이서가 엄청나게 되어 있고 프론트 쪽은 스페이서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스페이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제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이 차량이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썬팅이 다 안 돼 있어요. 거의 무썬팅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썬팅의 농도가 되게 그냥 썬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VIP라고 하면 안에 누가 탔는지도 모를 정도로 썬팅을 되게 진하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올드카나 이제 약간 요런 차들은 오히려 썬팅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되게 밝게 할 거나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멋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썬팅을 앞쪽은 70%고 측면이 아마 50%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있을 거예요.
휠도 엄청나죠. 저기는 뭐 그냥 캔을 갖다 놔도 진짜 캔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옵셋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안쪽이나 실내 부분도 깔끔한 것 같아요. 나름 깔끔한데 아쉽다면 이제 이런 차량들이 뭐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엔진이나 이런 출력에 관련된 튜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뒤에서 봤을 때 캠버 각이 뭐 살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쪽에 보면 이게 Q45 프로젝터인가 뭐 이걸 이식한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순정 헤드라이트는 아니고요. 이 프론트 밤바 형상은 약간 K브레이크 라인업의 범퍼 같은데 다른 회사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회사가 한두 개 정도 돼서. 근데 밤바 형상 봤을 때는 K브레이크 같기도 해요. 일본 내에서 이제 토요타용 밤바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랩핑이 돼 있어요. 이 랩핑한 차량들이 좀 많긴 한데 연식이 신형일수록 약간 이 랩핑이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랩핑이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90년대에서 2000년도 차량들, 2000년도 초반 차량들은 랩핑을 하면 오히려 멋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요거 베일사이드 휠이 들어가 있죠. 에볼루션이었던가요? 저게 옵셋이 앞에는 세진 않네요. 보니까 K5인데. 그리고 휠 워크의 휠이죠. 휠이 되게 멋있어요. 네, 느낌은 있는데 다른 걸 볼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휠 바뀐 거하고 브레이크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그리고 립 스포일러를 달아놨다는 점까지인데 나머지를 좀 볼 게 너무 없지 않나. 그리고 앞에 벤츠가 보이는데 벤츠 쪽으로 걸어가 보니 더 볼 게 없네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옆으로 지나가 볼게요. 13 AMG 같은데, 네, 13인데 본네트를 까놨네요. 솔직히 본네트는 이럴 때 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번에 본네트를 어느 차량 정도 되면 본네트를 까는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에쿠스도 웨즈 계열의 크란제 계열의 휠이 장착되어 있죠. 묵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BMW 역시 BMW인데 중피티드라는 업체 차량인가 보네요. 심심하네요. 약간 뭔가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차들은 이 독일 3사류들은 휀다를 막 손대고 하는 튜닝은 잘 안 하는 게 우리 한국의 약간 정설입니다. 그리고 소나타 앞에 그릴을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놨고 밑에 립 스포일러를 달아놨네요. 그리고 그랜저 HG 검정색, 뭔가 깔끔한데 사실 프론트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G70 같은데 요즘 이 G70이 되게 핫하죠. 국내 3.3 이 터보 시장을 활짝 문을 연 자동차 중 하나죠. 상당히 빠른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순정차 기준으로 봐도. 앞에 그릴이 생각보다 약간 고기 불판스럽네요. 그리고 CC인가 폭스바겐 지나갈게요. 그리고 아반떼 워크의 휠인 줄 알았으나 SSR의 SP1인 것 같네요. 확실히 펜다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순정이다 보니까 옵셋이 센 거를 못 꼽은 딱 티가 나더라고요. 네, 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깔끔해요. 그냥 깔끔한 튜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역시 HG 색깔이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YF 소나타 같은데 여기 본네트가 좀 특이하게 컬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립도 되어 있고, 근데 휠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커스텀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닛산의 세단이죠. 이게 M35인가요? M37인가? 네.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느낌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오버핸드도 멋지게 돼 있는데 안쪽에 보면 이 그릴 쪽이 빨간색으로 같이 도색이 돼 있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퀄리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릴이 약간 수채구멍인데 그걸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저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을 한다면 더욱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뒤쪽을 보면 뒤쪽에도 멋있어요. 기름 많이 먹게 생긴 차죠.